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골든클럽 정기준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목요일 시장이죠. 시장은 목요일날 마무리가 되었는데 녹화 금요일입니다. 녹화는요. 다행히 잘 올라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거의 연중 신고가 수준까지 회복을 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연말 효과, 연초 효과 포함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해에 아직은 오래죠. 녹화로 따지면은 2023년도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2023년도도 가장 큰 시장의 이슈거리는 금리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PF 문제가 좀 마지막에 불거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금리,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거리였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시장이 오른 특별한 다른 이유들은 없어요. 국내 주식 시장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또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희망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다가 곧바로 상황이 안 좋게 됐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도 유튜브 투자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좀 올해 업적이라면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시장 전망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2단계였었단 말이에요. 요 시점들에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시기입니다. 확인해야지 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단서를 달았었어요. 단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장기적인 사항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갑자기 이제 여행 시즌,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서 그쪽과 관련된 수요가 확 늘어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소비가 휘발유부터 해서 항공유부터 해서 또한 여행과 관련돼서 소비 지출도 글로벌 소비 지출도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여기서 탈출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2023년이 첫 해였단 말이죠. 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우려가 많았던 거는 우리 매파적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FOMC에서 얘기를 하고 나왔었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이거는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한 거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도한 반영 자체가 시장을 급락을 시켰었죠. 이 상황에서
반등, V자 반등에 대해서, 그리고 V자 반등이 왜 이루어져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은 V자로 반등해서 회복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오히려 그렇게 높았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역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뀌었어요. FOMC 자세도 바뀌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게 있지요. 뉴욕 증시도 많이 오르고 자, 뭐 뉴욕 증시 흐름은 사실 한국보다 더 좋아요. 뉴욕 증시 흐름이요. 네. 국내 주식 시장 흐름은 오히려 뭐 뉴욕 증시에 비하면은 많이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기축통화가 아니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화가 갑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는 뉴욕 증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희망적이고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2024년부터라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실 텐데,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율도 우리가 장기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10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도 오름 추세였단 말이에요. 계속 조금씩 고점을 계속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자산 가격하고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의 파동도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럼 정점 이후에는 다시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는 한국에 대한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 외부에 대한, 아니 외내부,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의 어떤 금융 리스크들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일찍 환율이 내려왔었어야지 되는데 이번에 PF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고, PF 문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지 될 건데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 문제를 일부러 좀 흔들어 놨다가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 리스크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크게 치고 나가고 연중 신고가를 먼저 돌파를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이게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점은
한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으로 많이 빠져있던 한국 투자자도 사실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처음 신고가 치고 나갈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부터 해서 개별주들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 신고가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연중 신고가에 대한 얘기들이 돌면서 오히려 시장의 투기가 더 살아났어요. 이번 주에 그랬어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만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그럼 개별적으로 뜯어서 좋은 종목들 골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은 포스코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낼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높은 그런 포스코의 2차전지 관련주들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철강 업황 전망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2차전지만 노리고 리스크를 가지고 뭐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들을 끼고 있는 지주에다가 철강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PER이 높아도 부담이 없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이런 종목들에 매료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 다음에 저런 카카오, 이런 류의 종목들,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 때 아무래도 좀 의석수가 바뀌겠죠. 카카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있을 거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신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소비 시장에서 이만한 또 기업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ROE 높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을 눈독을 들이만 하죠. 많이 빠져 있잖아요, 주가도. 주가가 뭐 공격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끝까지 좀 끌어올려 줄 것 같고요. 종목들도 시간을 두고서 끌어올려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건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세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고 빠지고, 그 과정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이제 쉽게 좀 빨리빨리 수익을 얻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 수익도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크게 수익 낼 확률이.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목돈, 그러니까 뭐 한 2년을 보던 3년을 보던 그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구미에는 그렇게 막 당기진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모멘텀이 강한 건 아니니까. 그럼 당장 모멘텀이 좋은 쪽은 어느 쪽이냐? 반도체 쪽이다.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좀 잡음은 나오고 있죠. 내년에 기대치가 좀 꺾였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발주를 줄였다. 발주를 줄였다. 그런 얘기다. 하이닉스에서 발주를 줄였다. 근데 이거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지금 반도체는 눈치 게임이 되게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업체가 생산량을 확 늘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요런 게임이 되게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순전히 우리가 뉴스 나오는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반도체 업황은 돌아온 것이고,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서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년의 중심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요.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 고점을 넘을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대장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되겠느냐? 그러긴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기대 수익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기대 수익이 분명히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 하이닉스 사라, 또 그건 아니에요. 시장의 트렌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세력이 붙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쪽에 과연 세력이 붙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지 돼요. 뭐 작게는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 작업이 진행되는 느낌이 확 들어오죠. 흐름상 작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작년에 한참 작업이 진행되었던 한미반도체, 이것도 아직 끝난 게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묶여서 뭐가 움직였죠? HPSP가 움직였죠. 그것도 작업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작업 중이에요, 이들 종목들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큰 세력들은 그런 종목들에 들어와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2023년도에 제 가장 큰 업적 중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 말고 종목에 대한 전망에서는 단연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전에 유튜브 통해서도 매주 여러 차례 걸쳐서 더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물론 제가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보다 그게 아마 이 시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도 돌풍이 더 일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야 떨어졌지만, 에코프로가 과연 세력의 작업 없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력들끼리 짜고 하면은 작전이죠. 불법이죠. 짜지 않고 무언의 어떤 뭔가들의 세력들만의 어떤 흐름들을 읽어서 같이 밀고 가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의 유행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당장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뭐 강조드리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죠. 상장했을 가격 넘어가고선 계속해서 쭉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아주 좋아요. 이런 류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괜히 안 가고 있는 종목들 붙들고서 씨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력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을 때, 아, 이거 진짜 크게 가나 보다 그러고 사면은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은 주춤하고 있을 때 사는 게 좋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수요일날 주춤하고 목요일날 확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특정 종목들의 수급이 쏠려서 세력이 이끌어주는 종목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보셨던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라든지 그런 류의 종목들로 좀 전략적인 가치 투자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 그런 종목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2, 3년 동안 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상 초석을 다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을 보고 주봉상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팬데믹 당시 때 3,300선 넘어가는 거는 뭐 내년에 한번 도전은 있겠지만은 내년에 과연 넘을지는 미지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2, 3년 안을 봤을 때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명확한 뭔가가 나와야지 될 거예요. 뚜렷한 좋아질 거라는 건. 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해요. 뭐 3, 4월 얘기 나오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에 벌써 유동성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경기가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경기 상황이 보면 산업 전체적으로 좀 자금이 돌기 시작하고 숨통이 트이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더디겠죠. 근데 여기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내년보다 2024년보다는 2025년도에 더 많아질 거고,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그런 움직임들 보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고 종목 하나하나씩 찍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투기성 있는 세력주들 흐름이 막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시장이 성숙한 대대상승 랠리로 점차 넘어갈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고점을 찍은 게 2021년 6월인데요. 코스피가 2021년 내내 좀 조정이었다고 봐야죠. 이건 뭐 삼성전자 오르느라고 이런 흐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21년 초부터 좀 전체적인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다고 보입니다. 벌써 그러면은 이 조정 기간도 2년을 지나는 건데, 이제 시장은 바닥권을 확고히 했고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잡아갈 것이다. 의외로 생각보다 1월달에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조정의 깊이도 깊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주 안 좋은 악성 매물들은 대부분 소화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준만큼 내년에 조정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 조정 노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기회가 된다면 매수, 주식 비중 늘리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특집으로 좀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뭐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니까는요. 다음 주에도 업종이라든지 기타 종목 섹터들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2024년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